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프레이밍 첫 시간이에요. 프레이밍이 뭐냐면은 사진이 보통 사각형이잖아요. 이 사각형 프레임 안에 무엇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프레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시간이니까 포맷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포맷이 뭐냐면은, 우리는 포맷 그러면 메모리 카드 포맷을 먼저 생각을 하죠. 디지털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 카드를 포맷해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게 익숙한데, 뜻을 살펴보면은 양식, 서식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양식이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맨 처음으로 우리 필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필름. 이게 뭐냐면은 필름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찍은 필름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보관을 해요. 제가 필름을 수백 통을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현상수에 맡겨서 뽑아왔던 필름들, 처음에는 그냥 잘 모아놓다가 그거를 나중에는 박스에 이렇게 넣어놓게 되는 거예요. 박스에 넣었는데 박스가 한 박스 차고 넘치고, 두 박스 차고 넘치고, 세 박스 넘치니까 그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보관했냐면은 마대자루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 필름들을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마대자루가 막 3개, 4개 막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그냥 다 버렸어요. 어떻게 보관이 안 되니까, 이쁘게 정리도 안 되고, 그 안에서 무슨 사진을 찾아라 그러면 그걸 뒤적뒤적 거리는데, 마대를 바닥에다 쏟아버리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운 게 이 필름북인 거죠. 자, 필름북을 열어보면은 이건 중형이고, 135. 이것도 중형.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군요. 저도 필름북이 몇 권이 있는데,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썼던 필름북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이렇게 필름을 현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일단 제일 재밌었던 게, 그 현상소에서 현상을 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꼭 이게 커팅을 해놨는데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 한 컷 정도 적게 커팅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갖다 쓰기가 애매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대에 보관했던 이유도 있고, 자기가 직접 현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사이즈 맞춰가지고 넣어보면 필름에, 요건 뭐야? 코니카 미놀타 펜백이네요. 야, 펜백 오랜만에 들어본다.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여기 끝에 36까지 딱 번호가 필름에 써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필름을 보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이 인화지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딱 대가지고 확대기로 쫙 쏴가지고 밀착 인화라는 거 이렇게 해서 보관을 했었어요. 이건 진짜 저도 게을러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필름을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 상태로 대고 그냥 뽑았었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가이드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걸 대충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진을 고르려고 이렇게 보관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 35mm 필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135 포맷이라고 불렀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필름 사이즈하고 영화를 찍는 35mm 필름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영화용 필름은 35mm 필름, 그리고 이거는 135 포맷의 사진용 필름, 이렇게 구별을 했었어요. 예전에 영화 찍고 그 한 롤이 막 이만한데 거기 이제 좀 남으면 그걸 따로 이제 영화사에서 모아놨었는데, 아는 분이 그걸 이제 저한테 선물로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암실 들어가가지고 막기 감는다 그랬었는데, 필름에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필름통에 넣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냥 생으로 필름 사서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왠지 그 필름을 대하는 느낌이 달라요. 막기로 감아놓은 필름하고 새 필름 까는 거랑 좀 그런 느낌이 달라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135 포맷이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 필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쪽에 슬라이드 필름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 짜짜. 자, 요게 슬라이드 필름. 슬라이드가 아니구나. 중형 필름이에요. 중형 필름 사이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두께가 6cm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645거든요. 6 곱하기 4.5cm로 잘라내면 645 포맷이 되는 거고, 6 곱하기 6 포맷,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잘라내면은 645가 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45는 지금 유명한 게 마미야 645, 콘탁스 645 이런 거 있는데, 마미야 645가 이제 페이지 원이 돼버렸고, 그리고 콘탁스 645 같은 건 망해서 사라졌고, 그리고 핫셀 H 시리즈도 645죠. H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핫셀블라드를 지나가지고 DJI한테 넘어가 버렸고, 그런 식입니다. 645가 그렇게 있었고, 6 곱하기 6은 핫셀블라드의 V 시스템이 6 곱하기 6이었어요. 정사각형 필름이었어요. 그래서 66은 새로 사진을 따로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점은 참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젠자 브로니카의 645도 제가 써봤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645가 66이군요. 66 카메라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67 카메라가 나와요. 67 카메라는 뭐가 있냐면은 마미의 RB67 그게 되게 유명했었죠. 우리나라에서 그 웨딩 사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찍으면서 옆에 이거 탁탁 때리면서 이 필름 감는 거거든요. 이거 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때려서 감고 그러는데 그럼 레버가 부러져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RB67 후속 기종으로 RZ67, RG67도 나왔었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6 곱하기 8 사이즈 뭐 이 가로를 8로 해서 쓰는 카메라도 있었고 6 곱하기 9도 있었고 6구는 이렇게 카메라가 커가지고 꼭 이렇게 앞에 렌즈를 딱 열면 주름통이 달려있고 그랬었어요. 조그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612는 좀 흔한 포맷이 아닌데 마침 여기 하나 있군요. 요게 6 곱하기 12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야, 이것도 대충 정착액을 제대로 안 썼나? 이제 뽑아도 제대로 안 나오겠는데요? 612 포맷인데 요거는 제가 그 4 곱하기 5 카메라 뒤에다가 612 매거진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촬영했던 사진이고 612보다 크면은 617 뭐 그런 거 있었어요. 풍경 사진 찍는 카메라 뭐 이런 게 617 뭐 이렇게 돌아가고 618도 있었네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게 필름 하나로 여러 개의 포맷을 만드는 게 중형 카메라고. 자, 중형 카메라보다 크면은 이거예요. 이거는 4 곱하기 5짜리 필름이에요. 그래서 45 필름. 그래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앞에 주름통 달려있고 카메라 막 이따만하 해가지고 보자기 딱 뒤집어 쓰고 안에 들어가서 루페, 그러니까 확대경이에요. 이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스크린을 보면서 이 주름통 길이를 조절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는 딱 밖에 나와서 이 필름이 네모난 이 납작하고 네모난 상자의 앞쪽에 하나 뒤에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거기다 딱 꽂아 넣어요. 그리고 앞쪽에 다크 슬라이드를 딱 빼가지고 이 카메라 앞에 딱 써가지고 찍을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셔터, 렌즈에 셔터가 달려 있거든요. 셔터를 이 릴리즈로 딱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르면 척 뭐 이런 소리도 안 나고 누르면 틱 하면 4,000원 찍었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요게 4짜리 4 곱하기 5짜리 필름이고요. 요거보다 크면은 8 곱하기 10짜리 필름도 있어요. 저는 8x10이라 그러는데 그런 카메라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인간적으로 너무 컸어요. 필름 한 장이 이만한 거예요. 이게 8 곱하기 10짜리 인화지인데 요게 4 곱하기 6이잖아요. 필름이 이만해요. 그러니까 한 장을 찍을 때마다 와, 각오가 참 대단했을 텐데 그거 한번 찍어볼 걸. 지나고 나니까 좀 아쉽네요. 그래서 8 곱하기 10짜리 그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필름의 포맷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다음은 인화지 포맷을 좀 봐야 되겠네요. 인화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기 전에는 인화지도 다 사이즈가 있었어요. 요게 3 곱하기 5짜리 인화지예요. 저도 이걸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조그만한 건 잘 안 했었는데 장난 삼아서 인화지를 팔길래 이 3 곱하기 5짜리를 사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4 곱하기 6이 있고 그리고 이게 5 곱하기 7짜리 인화지예요. 이 3 곱하기 5짜리에 비하면 상당히 커졌죠, 인화지가. 5 곱하기 7이고 그리고는 요게 이제 8 곱하기 10짜리 인화지. 8 곱하기 10 위에 그러니까 35, 46, 57, 8 곱하기 10 그리고 11에 14, 12에 17, 16에 20 그리고 20에 24, 30에 36인가요? 그리고는 그게 뭐 50인치 뭐 이렇게 계속 대형 사이즈로 나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의 어떤 정해진 포맷이었고 그 디지털 시대로 오면서 디지털 프린터들이 많이 보급을 되다 보니까 그냥 뭐 A4라든가 B4 뭐 이런 식으로 그 일반 종이 사이즈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디지털 사진 포맷으로 뭐 D3, D4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낸 포맷들이 있어요. 그래서 D4가 어쨌든 3대2 비율인가 그럴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들이 3대2 비율들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4 곱하기 5 필름 같은 경우에는 8 곱하기 10으로 뽑으면 딱 2배가 되니까 어떤 이 여백의 부족함 없이 남는 것도 없이 그냥 딱 뽑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저기 마이크로 포 서드 걔네도 4대3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4대3으로 촬영해가지고 6 곱하기 8 뭐 이런 사이즈로 뽑아내면 딱 맞는 사이즈로 조금의 낭비도 없이 뽑을 수가 있죠. 그런데 35mm 필름을 뽑아가지고 요걸 딱 뽑아내면은 35mm는 3대2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한 이렇게 나올래나요? 이 정도의 그 부분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뽑아야 될 그 결과물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촬영 방법이 바뀌게 돼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8 곱하기 10짜리 뷰 카메라 필름, 그러니까 이만한 필름을 조용해. 이만한 필름 여기 딱 대가지고 밀착 인화를 딱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재밌었던 게 8 곱하기 10짜리 폴라로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폴라로이드 자체를 그 뷰 카메라에 꼽아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죠. 지금도 8 곱하기 10 폴라로이드가 있으면 저도 찍어보고 싶네요. 이 딱 뽑아놓은 사진이 딱 이렇게 있고 매트 딱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딱 전시를 해놨는데 그냥 볼 땐 잘 몰랐어요. 근데 점점 그 조명이 딱 비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보는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뭐가 더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 생경한 느낌, 되게 생소한 느낌이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이제 큰 사진만을 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로 뭐 3m 뭐 이런 사진들을 추구를 했고 나중에 작업을 10m, 가로 10m에 이 높이는 2.4m로 해가지고 쫙 5대1 크기로 기획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한 장을 찍어서 그렇게 크게 찍는 게 아니고 탁탁탁탁탁탁 촬영을 한 다음에 이걸 연결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 사진을 기획을 하고 와 지금 같았으면 좀 더 수월했겠네요. 레일 깔고 그리고 삼각대 올리고 밀차로 밀어가면서 이제 찍으면 10m 찍는 거 우습겠네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기획을 해서 사진을 한번 만들었는데 뽑진 못했어요. 어디 놔둘 자리가 없으니까. 뭐 어디 컴퓨터 뒤져보면 아직도 그 파일이 그게 한 70기가 정도 됐었나 사진 한 장에 그랬을 텐데 그게 남아 있을 텐데 뭐 그런 걸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작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해상력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는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있었고 그 되게 유명한 그 풍경 사진 작가 전시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압구정동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동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무슨 갤러리였는데 지금은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길 갔는데 인터넷으로 그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고 갔었거든요. 사진이 너무 정갈하길래 갔는데 저는 사진이 한 이만할 줄 알았어요. 딱 갔더니 진짜 요만한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매트 요만하게 해가지고 딱 붙여놨는데 처음에 보고 야, 이 사람이 날 배신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시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는데 점점 진짜 딱 요만한 풍경 사진에 이렇게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코 박을 뻔했어요. 와 그때 깨닫게 된 거죠. 뒤통수 또 쳐맞은 거죠. 와 또 이런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저는 큰 사진을 큰 사진을 추구한 거죠. 큰 것만. 일단은 파인아트라든가 어떤 작업을 할 때는 300 dpi는 넘어서야 돼요. dpi가 뭐냐면은 도트 퍼 인치 그래가지고 1인치에 점을 몇 개를 찍어놨느냐. 그래서 300 dpi 그러면은 2.54cm에 2.54cm. 그냥 300에 300. 그러니까 33은 90만 화소인가요? 뭐야 계산이 좀 애매하다. 어쨌든 그 정도를 찍은 걸 300 dpi라고 부르는 거고 요즘에는 PPI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모니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픽셀 퍼 인치 해가지고 PPI로 나와요. 이번에 삼성에서 85인치짜리 8K 텔레비전을 이렇게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게 550 PPI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인치 안에 점이 550개 65인치가 550이라 그랬나? 어쨌든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작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떤 형태의 그 출력물을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 포맷에 조금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막 찍어가지고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 뭐 1000만 화소짜리를 2배로 뻥튀기 해서 2000만 화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기법이 들어간 만큼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리고 색깔도 그만큼 떨어지고 뭔가가 많이 부족해져요. 지금 디지털 카메라 싱글샷으로 1억 5천만 화소까지 나와 있어요. 페이지 1 그 IQ4 시리즈에 1억 5천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면은 한 50인치 작업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큰 사이즈로 가게 됐을 때 이런 효율에 맞춰 가지고 촬영을 했을 때 가장 보기 좋고 그 안에 서사를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그거예요. 예전에 그 브루스 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소룡 아저씨 얘기가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쿵푸는 물하고 같아가지고 티팟 그러니까 그 차주전자에 담으면 차주전자가 되고 컵에 담으면 컵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종이에 담으면 종이가 되는 거고 필름으로 끝내면 필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컵에도 출력이 되죠. 생각해 보니까 컵에 제일 웃기는 것 같아. 컵에 출력했는데 네모난 사진을 출력을 해놨어. 야, 그거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 가면서 그라데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줘가지고 밖을 뭐 밝게 만들면 그냥 그것도 어울릴 것 같고, 최종 출력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미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면 사진이 그만큼 퀄리티 있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포맷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